안녕하세요. 세계의 균열 준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매일 쏟아지는 국제 뉴스 그 자체보다 그 뉴스가 만들어지는 힘의 구조와 그 변화가 한국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함께 짚어봅니다. 오늘은 미국 경제 뉴스 하나를 통해 제도와 권력 그리고 신뢰라는 아주 오래된 주제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며칠 전 미국 법무부가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롬 파월에 대해 형사조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연준 본관 건물 리노베이션 비용 초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회 증언이 사실과 달랐는지 여부였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이 조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건물 리노베이션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연준이 대통령의 선호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기준으로 금리를 결정한 데 대한 결과다. 미국 중앙은행 의장이, 그것도 매우 절제된 언어를 써오던 파월이 직접 영상 메시지로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미국 유명 경제 팟캐스트 프로프 G 마켓스에서는 이 장면을 두고 한 패널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중앙은행장을 감옥에 보내겠다고 위협하는 장면을 보고 있다. 그리고 곧이어 덧붙이죠. 이건 미국 역사에서는 전례가 없지만 세계적으로는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다. 그가 언급한 나라들은 러시아,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짐바브웨, 터키였습니다. 강한 지도자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무너뜨리고 금리를 정치의 도구로 삼았던 나라들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핵심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 팟캐스트에서 오늘의 단어로 소개된 표현인데요. 바로 재정지배, 피스칼 도미넌스입니다. 재정지배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이나 고용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결정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부 부채가 많아질수록 이자 비용은 정치적으로 점점 더 불편한 숫자가 됩니다. 그때 유혹이 생깁니다. 금리를 내가 통제할 수 있다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면 단기적으로는 숨이 트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따라오고 시장은 결국 더 높은 장기금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해당 팟캐스트의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인플레이션이 3%에서 4%로 가는 이야기가 아니다. 3%에서 30%, 300%,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는 수백만 %로 가는 이야기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왜 크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실제로 미국 증시는 하락 출발 후 다시 반등했고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 패널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장은 지금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낀 10대 같다. 시장이 이 사안을 가볍게 본 걸까요? 아니면 이미 알고 있던 위험이 현실로 확인된 것뿐일까요? 다른 패널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시장은 새로운 정보를 반영할 뿐이다. 트럼프가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리고 흥미로운 해석을 덧붙입니다. 이번 사건은 백악관이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이 아니라 원래는 조용한 위협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하지만 파월이 그 위협을 공개의 장으로 끌어냈고 그 순간 게임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파월의 영상 이후 공화당 상원의원들 일부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건 괜찮지 않다. 연준의 독립성은 지켜져야 한다. 한 경제학자는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파월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 라운드에서는 파월이 이겼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국의 시선으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왜 한국이 신경 써야 하는가? 한국은 중앙은행의 신뢰, 통화정책의 예측 가능성, 그리고 글로벌 금융질서에 깊이 연결된 나라입니다. 미국 연준의 독립성은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달러의 신뢰, 글로벌 자본 흐름, 환율 안정성 모두와 연결돼 있습니다. 만약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중앙은행이 정치 권력의 직접적인 압박을 받기 시작한다면 그 파장은 한국 금융시장에도 고스란히 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또 하나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그 팟캐스트의 마지막 부분에서 한 패널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업 CEO들이 침묵하는 걸 봤다. 대학 총장들이 침묵하는 걸 봤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중앙은행장이 침묵하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닙니다. 제도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선을 넘었을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제롬 파월 사건은 당장 숫자로 드러나는 경제 충격보다 장기적으로는 신뢰와 제도의 문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은 미국만의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될 질문일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계의 균열 준이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하나의 균열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